이걸 지금 열면 나라가 바뀐다. 그래도 내가 해야 한다. 어두운 비밀 회의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기밀 문서를 펼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절규하듯 외칩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속았습니다. 핵잠 승인, 그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새벽 4시, 거제 조선소 7번 도크, 새벽 안개가 바다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73세 김도연은 거대한 잠수함 선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철에 이마를 댄 채 그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박수철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가 외쳤습니다. 대령님, 대령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데. 김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수철이 나 미쳤나 봐. 박수철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매일같이 건의서를 썼어. 미국이 거부할 때마다 무릎을 꿇었지.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거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야? 박수철은 담요를 가져와 김도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뉴스 보셨죠? 미국이 드디어 승인했잖아요. 기뻐하셔야죠.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철이, 내가 너한테 이야기 안 한 게 하나 있어. 박수철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김도연이 멈칫했습니다. 30년 전, 1995년 그때 말이야.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박수철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철아, 나 집에 좀 데려다 줘. 어머니한테 가야겠어. 박수철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김도연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0m 떨어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12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7층, 긴급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워싱턴에서 전송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 박진우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초안입니다. 15번 항목. 국방부 장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재촉했습니다. 읽어보시오. 박진우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지지하며 원자력 추진 연료 공급 및 기술 협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3초.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하지만 안보실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문서 하단을 보십시오. 박진우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화면에 작은 글씨로 각주가 나타났습니다. 본 합의는 미 국방부 및 국무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시행되며 세부 조건은 별도 협의를 통해 확정됨. 안보실장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승인은 했지만 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상기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말입니까?
안보실장이 답답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원자로 기술 이전 범위, 연료 공급 방식, 작전 통제권. 이 모든 게 아직 미정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진우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협상해야 한다는 건가요? 안보실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받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테이블을 다시 쳤습니다. 실장, 무슨 뜻입니까? 안보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우리 대사를 불렀습니다. 박진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보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원자로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 방식으로 제공. 한국은 설계도를 볼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보실장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핵연료는 전량 미국이 공급, 한국의 독자 생산 불가.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건가요? 안보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안보실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수함의 작전 구역과 임무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먹을 쥐며 외쳤습니다. 이건 승인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안보실장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예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진우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요? 오커스 협정으로 호주는 훨씬 나은 조건을 받지 않았습니까? 안보실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호주는 영미권이고 한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있다.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70년 동맹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긴급 브리핑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로 오십시오. 30분 후 청와대 지하 벙커. 대통령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이 들어오자 대통령이 손짓했습니다. 다들 앉으시오. 3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의 조건을 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받아들일 만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이건 독자적 핵잠이 아닙니다. 미국 통제하의 핵잠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안보실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핵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제안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보시오. 박진우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잠수함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역 대령 김도현입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김도현?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5년부터 핵잠 도입을 건의해온 사람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재촉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른 길?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미국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프랑스 말입니까? 박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소. 프랑스 해군 조선공사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왔다는 걸. 그리고 김도연 대령이 그들을 만났다는 것도. 안보실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각하, 그건. 하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 대령을 불러오시오. 내일 아침 7시 이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 김도연의 집.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1995년 해군 소령 시절의 사진. 젊은 김도연이 디젤 잠수함 갑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료들이 있었죠.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수, 이준호, 박성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은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뭘 하려는지. 아내 이순자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또 그 사진 보고 있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드디어 핵잠 승인됐다면서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가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김도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이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옳은 일이었죠.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해군 참모 총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령, 박진우입니다. 김도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총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청와대로 오십시오. 대통령 각하께서 부르십니다. 김도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프랑스와의 협상 건입니다. 대령이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김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총장님, 그건. 하지만 박진우가 잘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준비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김도연이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이순자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3개월 전 프랑스 사람들을 만났어. 이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프랑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해군 조선공사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이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김도연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국 몰래 한 일이거든. 만약 미국이 알면. 이순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맹이 깨질 수도 있어. 70년 한미 동맹이. 이순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김도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이 일 때문에 전쟁이라도 나면? 이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이순자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여보, 당신이 3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 때문이잖아요. 손녀들 때문이잖아요.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김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순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틀릴 리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만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서울에서는 더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7시 청와대 지하 벙커. 김도연은 대통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령, 프랑스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보고하시오. 김도연이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각하, 3개월 전 프랑스 해군 조선공사 CEO 피에르 듀보와 접촉했습니다.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소? 김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공식 접촉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알았다면 핵잠 승인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안보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무슨 조건을 제시했소? 김도연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원자로 설계도를 공유합니다.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연료는 초기에만 프랑스가 공급하고 5년 내에 한국이 독자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합니다. 박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연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셋째, 작전 통제는 순전히 한국의 주권입니다. 프랑스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국 조건과 완전히 다르군요. 대통령이 핵심을 물었습니다. 대가는? 김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안보실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대가 없이 그런 조건을 제시할 리가.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원자로와 우리 조선 기술이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핵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대통령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프랑스를 선택하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안보실장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맹이 깨질 수 있습니다. 미군 철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건대로 하면 우리는 영원히 종속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김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대령,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소. 김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김대령, 지금 뭐라고? 김도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입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말해보시오. 김도연이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프랑스 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프랑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안보실장이 우려했습니다. 그건 도박입니다. 김도연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협상입니다. 미국도 한국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수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거부하면? 김도연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프랑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대안이 있으니까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단을 내린 그가 말했습니다. 좋소. 김대령, 당신이 직접 워싱턴에 가시오. 미 국방부와 협상하시오. 김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대통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소. 그리고 당신은 이미 프랑스와 협상을 해봤소. 미국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도연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3일 후 워싱턴 DC 펜타곤. 김도연은 미 해군 작전사령관 존 애덤스 제독과 마주 앉았습니다. 애덤스 제독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대령 환영합니다. 직접 오셔서 영광입니다. 김도연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독님. 애덤스가 제안했습니다. 커피 드시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은 펜타곤 7층 전망실로 이동했습니다. 애덤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대령,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겁니까? 김도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애덤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제독님은 한국이 정말로 미국에 종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애덤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협력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블랙박스, 연료 독점, 작전 통제. 이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애덤스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김대령, 우리는 NPT 체제에서. 하지만 김도연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호주는요? 호주는 훨씬 나은 조건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은 다릅니까? 애덤스가 답했습니다. 지정학적 상황이. 김도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70년 동맹인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애덤스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대령. 하지만 김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독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해군 조선공사와의 협상 내용이었습니다. 애덤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건 프랑스와 이미 협상을 했다는 겁니까? 김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조건은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애덤스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국을 협박하는 겁니까? 김도연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협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등한 동맹으로서입니다. 애덤스는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시오.
워싱턴과 협의해야 합니다. 김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애덤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일?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후에는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동님, 미국이 한국을 잃는 것과 한국이 약간의 자율성을 갖는 것, 어느 쪽이 더 미국의 이득일까요? 애덤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90도로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2일 후, 김도연의 호텔방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김도연이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애덤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령, 저 애덤스입니다. 김도연이 잠에서 깨며 물었습니다. 제동님, 이 시간에 무슨... 애덤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국무부로 오십시오. 차관보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김도연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애덤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연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45년 전 첫사랑 지민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용기를 잃지 마. 지민. 김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미 국무부 회의실. 김도연은 국무부 차관보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대령, 우리는 조건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관보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원자로 설계도를 부분 공개하겠습니다. 완전한 블랙박스는 아닙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부분 공개입니까? 차관보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핵심 기밀은 보호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개량할 수 있을 정도는 공개합니다. 김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연료는요? 차관보가 대답했습니다. 초기 10년은 미국이 공급하지만 그 후에는 한국이 독자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겠습니다. 김도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작전 통제는? 차관보가 김도연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시에는 한국 단독 결정입니다. 전시에만 연합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김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차관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뭡니까? 김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후에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보장해 주십시오. 모든 기술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차관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공식 합의입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더 큰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지하 벙커. 대통령은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각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차장이 오래된 문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도연 대령의 과거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상한 점? 1차장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1995년 김대령이 처음으로 핵잠 도입을 건의했을 때의 보고서입니다. 1차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술 사양이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직접 전수받은 것처럼.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차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1994년 김대령은 미국 해군대학원에 파견 교육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보실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차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대령이 미국 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대통령이 긴장했습니다. 1차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협상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1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정원이 조사 중입니다.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대령은 알고 있습니까? 1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비밀로 하십시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한편 워싱턴. 김도연은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이 문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김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죠. 김도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1994년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찍은 사진. 젊은 김도연이 한 미국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친구로부터.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아냈구나.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워싱턴 프레스센터 50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김도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도연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이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1994년 저는 미국 해군대학원에 파견 교육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 사진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윌슨 박사입니다. 당시 미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이 자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윌슨 박사가 제게 준 노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기본 설계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도연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밀이 아닙니다. 윌슨 박사는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준 것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1994년 12월 15일 윌슨 박사와의 마지막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윌슨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 이 노트를 가져가게. 하지만 기억하게. 이것은 무기가 아니야. 평화를 지키는 도구지. 김도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허락할까요? 윌슨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허락할 거야. 그때까지 준비하게. 그리고 잊지 마.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야.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김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자립하는 날을 보고 싶다. 그가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까? 김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윌슨 박사의 유족도 이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기자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김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30년 전에 밝혔다면 미국이 핵잠 승인을 거부했을 겁니다.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기자회견이 끝나고 CNN, BBC, 로이터 등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 30년 비밀 폭로 핵잠 승인 뒤에 숨겨진 이야기, 미국 참전 용사가 한국에 준 선물.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윌슨 박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김도연 대령도 영웅입니다. 미 국무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 이상 김도연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1차 반전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3일 후 김도연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기자들을 피해 비밀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청와대로 직행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김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김대령, 수고했소. 전 세계가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소. 김도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제게는 아직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뭡니까?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숨긴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김도연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윌슨 박사가 제게 노트를 준 이유. 그건 단순히 한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미 해군 내부의 부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장성들이 방산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들은 한국에 핵잠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 핵잠을 갖게 되면 미국 무기를 사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도연은 USB를 꺼냈습니다. 윌슨 박사가 남긴 또 다른 유산입니다. 30년 전 미 해군 내부 문서들입니다. 대통령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숨겼소? 김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30년 전에 공개했다면 한미동맹이 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윌슨 박사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김도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 USB를 공개하면 미국 내부가 뒤집힐 것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선의에 의존해야 합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선택은 각하께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대령, 30년 동안 정말 고생했소.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USB 일단 보관하겠소. 필요한 때가 오면 사용하겠소. 김도연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각하. 김도연은 90도로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섭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가 남긴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9월 15일 거제 조선소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평화함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300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김도연도 초청되어 최전방 좌석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핵추진 잠수함의 첫 삽을 뜹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평화함입니다. 그리고 이 배의 명예 함장은. 대통령이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연 대령입니다. 김도연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손짓했습니다. 대령님, 이리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도연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대령님,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그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착공식이 끝난 후 김도연은 도크를 홀로 거닐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선체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연 대령님이시죠? 김도연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윌슨 사라입니다. 제임스 윌슨 박사의 손녀입니다.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손녀?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김도연 대령이 성공하는 날 이걸 전해달라고.
그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김도연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자네는 성공한 것일세. 30년이 걸렸는지 40년이 걸렸는지 모르겠네만 자네는 해냈을 거야. 내가 자네에게 노트를 준 이유는 단순하네. 나는 한국 전쟁에서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죽는 걸 봤네. 그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 죽었어. 이방인인 나를. 그 빚을 갚고 싶었네. 그래서 자네에게 기회를 준 것일세. 하지만 기억하게. 이 배는 전쟁을 위한 배가 아니야. 평화를 지키는 배일세. 그 약속을 잊지 말게. 자네의 친구 제임스 윌슨.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대령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김도연이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밤, 김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감동적이네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윌슨 박사는 진짜 영웅이었어. 이순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영웅이에요. 김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시작이요?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진짜 평화를 지키는 일, 이 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 이 배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 이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일을 하실 건가요? 김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명예 함장이잖아. 내가 할 일은 이제부터야.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윌슨 박사님,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섭니다.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30년을 기다린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전쟁을 위한 배가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배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203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총 5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함, 통일함, 독도함, 세종함, 이순신함. 김도연은 83세가 되어 손주들과 함께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녀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바다 밑에 잠수함이 있어요? 김도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지? 손녀가 또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김도연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아니, 안심이 되지. 저 배들이 있어서 전쟁이 안 나는 거거든. 손주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 배 만드는데 도와주셨어요? 김도연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이순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겸손해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포기 안 하셔서 저 배들이 만들어진 거란다.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김도연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윌슨 박사님,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세상입니다.
2035년 12월 김도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4세,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딸, 사위, 손주들. 김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단다. 손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꼭 해야 해. 그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김도연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윌슨 박사님이 나한테 준 건 노트만이 아니었어.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김도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나한테 또 다른 걸 줬어. 바로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야.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어. 도연, 무기는 평화를 지킬 수 없어. 무기는 단지 시간을 벌 뿐이지. 진짜 평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손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김도연이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핵잠수함만 준비한 게 아니야. 평화 교육도 함께 준비했어.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화 교육? 김도연이 마지막 비밀을 밝혔습니다. 내 유산의 절반은 윌슨 김도연 평화재단에 기부할 거야.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을 교류시키는 프로그램이지. 이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걸 왜 말 안 했어요? 김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자랑 같잖아. 난 그냥 박사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야.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도연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기억해야.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2035년 12월 25일 김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군 장성들, 그리고 윌슨 박사의 가족들도 왔습니다. 사라 윌슨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연 대령은 제 할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김도연의 관은 평화함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바다에,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바다에, 바다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마치 김도연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함은 천천히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을 안고 바다 밑 깊은 곳으로, 그곳에서 그는 영원히 한국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김도연 대령 1952년 출생, 2035년 사망. 대한민국 해군 예비역 대령, 핵추진 잠수함의 아버지, 평화의 수호자. 그리고 제임스 윌슨 박사, 1930년 출생, 2010년 사망. 미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 수석 연구원, 한국전쟁 참전 용사, 평화의 교사. 두 사람의 우정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세대가 전쟁의 참혹함과 가난, 산업화와 IMF까지 말 그대로 몸으로 버티며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기에 이제 한국은 누군가의 보호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도현 대령과 윌슨 박사 두 사람의 우정과 약속이 한 나라의 바다를 바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결코 조용히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세대의 시간과 눈물,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다는 한 줄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것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은 감동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바다를,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내일을 조용히 지키고 있는 이 나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김도현 대령이 평생 꿈꾸던 그 바다처럼 조용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